오늘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서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스타일에 대한 도구 상자가 뜨게 되고요. 또는 서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타일,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리고 문단 번호 모양에 대한 기본 도구 상자가 보입니다. 스타일은 주로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문단 번호 모양을 한 번에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글자 모양은 별도로 글의 내용에서 원하는 부분을 블럭을 잡아 글꼴이나 또는 글자의 크기, 글자의 속성, 색상과 같은 부분을 변경합니다. 문단 모양은 정렬 또는 그 문단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 줄과 줄 사이의 간격, 들여쓰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단 번호 모양은 문단의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 번호의 모양을 원하는 형태대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글자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에서 첫 번째, 기준 크기는 글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언어 부분은 영어 또는 한글과 같은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글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자체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크기는 바로 위에 있는 10포인트에 대한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 크기를 200%로 했을 때는 상단에 있는 10포인트의 200%가 되는 것이죠. 장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의 글자 비율을 의미합니다. 100%는 1대1 비율을 의미하고 100보다 더 커지게 되면 가로로 퍼지는 글자 모양이 나타납니다. 글자의 위치는 글자의 윗부분으로 올라갈 것인가, 글자의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위아래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가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양수값이 되었을 때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음수값이 되었을 때는 글자와 글자 사이가 줄어들어서 심한 경우에는 글자가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성은 앞에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원하는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굵게, 두 번째는 기울기, 세 번째는 밑줄, 취소선, 외곽선, 그림자, 양각, 음각, 위첨자, 아래첨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중복해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앞서서 선택했던 속성 값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글자색은 글자 자체의 색깔을 의미하고 음영색은 글자 바닥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탭 안에서 크기나 글꼴, 장평, 자간, 속성, 색상, 음영색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고 확장 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모양은 주로 정렬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양쪽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배분 정렬, 나눔 정렬 등이 있고 여백은 그 해당하는 문단의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줄 수 있습니다. 문단의 첫 줄 들여쓰기라든지 내어쓰기도 가능하고 줄 사이의 간격 또는 문단의 위나 아래의 여백도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문단 번호의 종류가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수준부터 10수준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형식의 문단 번호가 없을 때는 우리는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여
새롭게 문단 모양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있는 수준의 모양은 항상 꺽쇠 수준의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붙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가로 모양은 뺄 수도 있고 더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꺽쇠 1이라는 것은 1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1수준에 어떤 모양을 넣을 것인지는 하단의 번호 모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번호 모양은 숫자도 있고 영문 또는 한자 또는 동그라미 기호의 A, B, C, D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의 위치를 설정할 경우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면 글자와 문단, 번호 모양이 붙어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앞서서 있는 너비 조정은 그 앞에 있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간격이 20포인트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과 문단 번호 모양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본문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글자 모양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첫 번째 ITQ 자격 소개라는 글자를 클릭 드래그하여 블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을 바꾸고자 할 때는 원하는 글자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글자 앞이나 뒤에 클릭을 해놓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까맣게 블럭이 잡힙니다. 원하는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원하는 메뉴는 서식의 글자 모양 또는 편집의 글자 모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크기를 보시게 되면 내가 현재 크기는 10포인트, 원하는 크기는 예를 들어 20포인트라고 한다면 20이라고 칩니다. 하단에 미리 보기에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언어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 하단에 있는 한글부터 기타 외의 다른 언어를 모두 대표하여 한 번에 바꾸는 방식이고요. 내가 영문이나 한글 두 가지 종류를 썼는데 한글은 예를 들어 굴림체, 영문은 궁서체로 바꾸고 싶을 때는 원하는 언어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블럭 잡은 것이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인 상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을 펼쳤을 때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궁서체를 하고 싶다 또는 궁서를 하고 싶다 할 때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을 하시고 장평은 100보다 커지게 되면 가로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100보다 작아지는 경우 즉 한 80% 정도를 주게 되면 가로의 폭이 좁아져서 글자가 길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가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5%를 줬을 때 또는 10%를 줬을 때 글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성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진하게 하게 되면 굵어지게 되고요. 이곳에 예를 들어서 밑줄을 긋고 싶다 하면 밑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끝에 보통 모양을 눌러서 선택을 모두 풀어줍니다. 저는 좀 진하게 하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흰색으로 하게 됐더니 아랫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음영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설정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도 커졌고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색은 파란색,
그리고 글자체도 궁서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서식, 기본 서식 도구를 보게 되면 언어는 대표, 궁서 20포인트 굵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글자를 전체 단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은 물론 기본 도구에 가운데 정렬이 있긴 하지만 저는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정렬의 방식은 가운데 하고요. 그리고 이 문단의 위와 아래에 간격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아래 간격을 제가 10포인트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가운데 들어갔고요. 이 위에 있는 문단과 아래에 있는 문단 사이의 간격이 좀 더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검증받고 있습니다까지를 전체를 블럭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좀 더 줄 건데요. 왼쪽 여백을 예를 들어 10포인트를 주고 오른쪽 여백도 10포인트를 주게 되면 현재 문서 자체에 준 편집 용지에서 준 여백 외에 이 문단의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좀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 첫 줄을 들여쓰기를 10포인트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단 위쪽의 간격을 10포인트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10포인트 정도 들어갔고요. 오른쪽도 10포인트 더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 첫 줄이 10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갔고 문단과 문단 사이에 10포인트씩 간격이 더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또는 문단 번호 모양을 한 번에 설정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때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 문단 모양과 또는 글자 모양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바탕글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이곳이 바로 스타일의 목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펼쳤을 때 바탕글부터 개요 1, 2, 3, 4 또는 차례 이렇게 기본값이 있습니다. 처음 문서를 열었을 때 글자를 쓰게 되면 글자 크기 또는 글꼴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값은 바탕글이라는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탕글을 클릭하여 기본값으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원하는 형태의 스타일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 기업 기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단은 스타일의 목록 중에서 본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여백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스타일 중에서 개요 1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번호가 찍히면서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문단은 각주라고 하는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자의 크기가 9포인트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스타일에 적용된 서식이 내가
선택한 문단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스타일 외에 내가 직접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한글 시험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번호 아래에 커서를 두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입력 후에 스타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요. 스타일의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일 이름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입력을 하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지정을 한 후 앞서서 입력했던 내용을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에 커서를 두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번호 1번 아래에 커서를 두고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영어 문단 하나, 한글 문단 하나, 총 2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하나의 문단을 엔터와 엔터 사이를 하나의 문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in부터 시작해서 느꼈다 점까지 모두 다 블럭을 잡은 다음에 스타일을 설정하러 갑니다. 자, 스타일은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에 클릭을 하셔서 맨 하단에 스타일 F6번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스타일의 더하기 버튼을 눌러 스타일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단축키 F6번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능키 F6번을 눌러서 현재 바탕글에서부터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스타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유니피케이션 이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하단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글머리표 문단 번호 모양이 있는데요. 지시된 사항이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2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 모양 한번, 글자 모양 한번 각각 들어가서 설정을 할 것입니다.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정렬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여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왼쪽 여백을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 그 외에 지정된 값이 없을 때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상태 그대로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글자 모양으로 이동하셔서 글자 모양 크기 10포인트는 그대로 있고요. 언어가 한글인 경우는 도듬, 영문인 경우는 굴림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한글을 클릭하시고 한글은 도둠이기 때문에 글꼴을 도둠체를 선택하시고 장평은 95 살짝 긴 글자가 될 거고요. 자가는 5포인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언어를 다시 한번 선택해 줍니다. 영문을 클릭하시고 글꼴은 굴림을 선택합니다. 굴림, 그리고 장평이 다시 100으로 돌아왔죠. 95, 자가는 5포인트로 설정하시고 그대로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현재 문단 모양 한번, 글자 모양 한번 들어가서 지정값을 주었고 그대로 추가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지금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스타일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 선택한 것이 앞서서 블럭 잡은 내용에 설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문일 때와 한글일 때 각각 글꼴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왼쪽 여백이 15포인트 들어갔고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모두 지정되었다면 문제에 제시된 출력 형태와 같은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을 추가하여 지정하였으나 혹시 스타일 내용 중에서 오류가 생겼다면
이 스타일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F6번 기능키를 눌러서 원래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목록을 선택한 후 하단 부분에 연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스타일 이름과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글머리표 문단 번호까지 목록이 그대로 뜹니다.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 값을 설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글자 모양 안에서도 언어별대로 설정한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었다면 수정해서 설정하여 사용해야지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스타일을 추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스타일은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그리고 스타일까지 모두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스타일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